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소식입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1대1로 비기며 승점 3점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또 한 번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교체시킨 뒤에 상대팀의 골이 터지면서 승리를 놓치자 토트넘 팬들의 원성은 극에 달했는데요. 이에 다양한 현지 언론에서 무리뉴가 왜 손흥민과 케인이 존재하는 공격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쓰지 않는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외신 기사들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무리뉴가 강점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한 패턴에 저지되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벌써 4경기째 리그 승리가 없는 토트넘인데요. 해당 매체는 무리뉴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블립, 즉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똑같은 패턴의 반복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여 만에 은돔벨레의 골로 앞서갔던 토트넘은 여유롭게 시작했으나 해당 매체는 무리뉴의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이 전반 21분의 상황이었다며 그 이후로는 단지 매달리는 것뿐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현재의 토트넘이 예전 무리뉴의 전설적인 첼시나 인터밀란처럼 버티는데 최적화된 모습은 아니라면서 에버튼, 뉴캐슬, 웨스트햄, 팰리스, 리버풀 그리고 이번에 울버햄튼에게까지 실점을 당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무리뉴의 이러한 전략이 특히 실망스러운 이유가 있다면서 해당 매체는 케인과 손흥민, 은돔벨레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범하고 차별성 없는 수비 집단에 의지하는 무리뉴에 실망을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은 분명 시즌 초반에 사우스햄튼과 맨유를 상대로 대량 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지만 웨스트햄과의 3대3 무승부 이후 팀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매체는 다시 한번 무리뉴가 전략을 수정하며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제안했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많은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번 무리뉴의 전략이 특별히 은돔벨레의 최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로 인해 손흥민이 오른쪽에 고립되어 버리는 비싼 값을 치렀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6경기에서 한 골을 기록하며 부진하고 있다고 전한 해당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레길론에게 간 2번의 찬스가 손흥민에게 갔다면 달라졌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분명 휴식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10월과 11월처럼 상대 수비수 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는데요. 해당 매체는 손흥민의 휴식을 위해 윙어와 중앙에서도 활용 가능한 비니시우스를 활용해보는 제안을 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손흥민의 활용에 대한 아쉬움은 BBC의 평론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이 BBC의 토트넘 울버햄튼전 분석 바로 들어가 보시죠. 무리뉴는 BBC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가 리버풀전처럼 공세는 다 막아냈지만 결국엔 세트피스로 마지막 순간에 골을 내준 아쉬운 경기였다 평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89분 동안 추가골을 못 넣은 것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인정했는데요. 이 BBC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제골을 기록했고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은돔벨레에 대한 찬사로 이번 경기에 대한 평론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90분 내내 뛸 수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자 진행자는 토트넘이 90분 내내 뛸 수 있는 것은 맞냐며 최근 7경기 중 후반전에는 슛을 22개밖에 하지 않았다는 점, 심지어 유효 슈팅은 6개밖에 못하며 후반전에 힘을 못 쓴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팀 중 가장 적은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 수인데요. BBC는 손흥민이 더 이상 속도 경쟁을 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보이고 케인 역시 지쳐 보였다며 후반전에도 더 많은 영향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토트넘이 아쉬웠을 경기라고 평가하면서 한두 달 전 보여준 토트넘의 모습이 이젠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내려앉아서 전반전 이후로 유효 슈팅조차 하지 못한 점에 대해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의 평론들은 어쩌면 선수들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의 문제이지만 무리뉴가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가기는 어려워진 것이죠. 토트넘 전문기자인 알라스테어 골드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어떤 의견인지 그리고 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알라스테어 골드 기자는 무리뉴가 플랜 B여야 하는 작전을 가지고 플랜 A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강점을 활용하기보다는 결국 상대방에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선수비 후 역습의 전술은 일반적으로 강점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상대방의 장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인데, 이 역습을 주전술로 사용하고 있는 무리뉴 입장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상대방의 공격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 알라스테어는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퀄리티가 분명히 있는데 한 골을 넣은 걸 지키려는 경기를 하며 졸전을 치르는 것은 안 될 일이라 평했습니다. 이 강점이라고 함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선수 케인과 손흥민의 공격적 활용에 대한 이야기 역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브닝 스탠다드, BBC, 스카이스포츠, 그리고 팀의 출입 기자까지 이야기하는 방향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알라스데어가 정확하다고 봐. 이젠 무리뉴 빼고 모두가 아는 듯해. 1대0을 지키려고 하는 건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하는 작전이 아니야. 가장 실망스러운 건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무리뉴가 BBC에게 내려앉아서 수비하는 건 의도적인 게 아니었고 하프타임에도 말했지만 그렇게 안 되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말했는데 팰리스전 때도 똑같은 말이었어. 알라스데어가 맞아. 이제 다른 팀들은 토트넘을 상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 무리뉴 팬들도 정말 손바닥 뒤집듯 하네. 이길 땐 거지 같은 경기력을 보여줘도 되는데 승점을 잃으면 어쩌자는 거지. 우리는 최근 이긴 적이 없고 1위는 멀어 보여. 무리뉴는 곧 잘리진 않겠지만 적응을 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우리 공격해야 해. 알라스데어의 좋은 분석이야. 해설자들도 늘 같은 얘기를 해. 모두가 다 알아. 무리뉴만 빼고. 골드 말에 동의해. 케인, 손흥민, 은돈벨레, 로셀소 빼면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무리뉴는 자신이 내려앉으라 하지 않았고 내려앉은 건 팀이 극복을 못한 것이라고 팰리스전에 이어 울버햄튼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거짓말했을 리는 없고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는 명령을 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어제와 같은 졸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3대0에서 3대3으로 끝난 웨스트햄전의 참사 이후 바뀐 분위기는 팀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외신의 공통된 지적이기도 한데요. 과연 무리뉴는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와 토트넘의 공수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시 한번 손흥민과 케인이 활약할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지 앞으로도 더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놀라운 논란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 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